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 그리고 당시 청와대 인사들 간의 석연찮은 돈 거래. 자, 이제 구체적인 정황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특히 태국 거주 당시의 경호처 직원, 한마디로 경호원 이런 뜻이죠. 수천만 원의 금전 거래를 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새로 나온 뉴스는 이 돈이 집을 사는데 쓰였다는 겁니다. 그 내용 알아봅니다. 최재원 기자. 네, 검찰이 현재 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이 서모 씨의 타이 이스타대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입니다. 이 수사 과정 중에서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청와대 경호처 직원을 통해서 태국에서 들여온 돈의 일부로 서울에 주택을 사는 데 쓴 단서를 잡고 지금 추적을 벌이고 있는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다혜 씨가 경호처 직원과 거래한 자금의 사용처 일부가 집을 사는 데 쓰였다. 이 부분을 확인했다는 건데요. 2018년 7월 가족과 함께 태국으로 떠났던 다혜 씨가 이듬해 5월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에 다가구 주택 한 채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태국에서 들여온 자금의 일부가 들어간 정황이 포착됐다는 겁니다. 이 다혜 씨는 2019년 5월 태국에 머물고 있던 시기에 대출 없이 7억 6천만 원을 주고 다가구 주택 한 채를 매입을 했고요. 이 주택은 매입과 또 매각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의혹을 그 당시에도 샀던 바가 있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보도에는 그 다혜 씨가 구입했다는 그 주택 사진도 지금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이승환 위원장께요. 네.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 그 누구든 이제 한국에서 집을 사기도 하고 팔기도 하고 다 할 수 있을 텐데 거기에 돈을 이제 이렇게 마련하기도 하고 말이죠. 그런데 왜 대통령의 딸이 경호원한테 그 계좌를 좀 다오해서 그 계좌로 돈이 왔다 갔다 합니까? 일단 태국에 갔을 때는 전무의 가족으로 항공사 전무의 가족으로 갔기 때문에 타이 이스타젯. 네, 타이 이스타젯의 가족으로 갔기 때문에 그렇게 돈 쓸 일이 많지 않았을 겁니다. 네. 집도 제공되고 월급도 한국 수준으로 나오고 상대적으로 물가가 싼 태국에서 지내기에는 생활비에도 큰 문제가 없었을 것인데 네. 그런데 그 태국 생활을 끝나고 한국 들어오는 그때 이제 문다혜 씨가 이혼을 하지 않았습니까? 아, 예. 저는 그 과정에서 뭔가 한국으로 돌아갔을 때 그 준비하는 과정을 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뭐냐면 그 돈이 어디서 나왔냐? 네. 그리고 또 두 번째 왜 청와대 경호원을 통해서 했느냐라고 네. 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때를 생각해 보면은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청와대 경호처는 개인 문다혜를 경호하러 간 것이 아니고 네. 대통령의 딸과 그 일가족을 경호하기 위해서 간 것인데 이것조차도 굉장히 이례적인 일인데 네. 그러한 공무원을 경호원이라는 공무원에게 계좌를 이용해서 뭔가 한국에 있는 자기 계좌로 보낸 다음에 집을 사는 데 썼다라고 하는 거는 저는 권력의 사유화가 도를 넘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문다혜 씨뿐만 아니고 김정숙 여사도 타지마을 간 거 문제지 않습니까? 네. 저는 근데 이 김정숙 여사와 문다혜 씨의 이 인식을 보면은 2012년도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경선 당시에 대통령 후보가 쓴 책이 아니고 김정숙 여사가 책을 썼습니다. 네. 제목이 이거였습니다. 어쩌면 퍼스트 레이디. 그러면서 사회 인사들을 만나서 우리 사회가 어떻게 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묻고 다닙니다. 네. 이거는 아직 후보자의 부인 신분인 사람이 나는 이제 영부인이 될 거고 그 영부인의 지위조차 넘어서 사회적 현안들에 대해서 전문가를 만나는 거는 대통령의 권력을 사유화하려고 한 의지 자체가 이미 그때부터 보였다라고 생각되거든요. 네. 저는 그러한 생각이 저 가족 전체에게 있던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듭니다. 네. 10수년 전에 나왔던 김정숙 여사의 책 어쩌다 퍼스트레이디 이 책까지 소환을 하면서 저 의식 자체에 어떤 윤리적 결함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점까지 짚어주셨습니다. 당시 구기동의 집을 팔고 나가는 과정에서도 종로구 구기동입니다. 서울시 종로구. 이제 석연찮은 부분이 있었는데요. 집 팔기 직전에 문다혜 씨 남편이 다혜 씨에게 증여를 했고 또 이걸 급하게 팔고 태국으로 가고 이제 우리가 흔히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보통 부부 사이이면은 아니 그런 일을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이 부부 사이에는 벌어지는 겁니다. 당시 국민의힘에서는 이 부분에 강한 의혹을 제기했는데요. 영상 보시겠습니다. 문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문 대통령이 4년간 살았던 구기동 빌라를 2018년 7월 5억 상당에 매각했는데 문다혜 씨가 해당 빌라를 남편 서 씨로부터 증여받은 지
3개월 만에 팔았고 그 직후 해외로 출국한 것을 문다혜 씨 남편 서씨 명의로 된 재산을 서씨가 직접 매각하면 되는데 아내인 문다혜 씨에게 정리하고 문다혜 씨는 이를 다시 제3자에게 급하게 판 후 아들을 데리고 해외에 나가 여러 가지 의혹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네, 설교한 대변인께요. 네. 이제 우리가 가령 내 소유로 되어 있는 집은 내가 그냥 팔면 되는데 남편 이름으로 되어 있으면 남편이 팔면 되는데 그걸 아내한테 증여한 다음에 팔았다면 부부 사이에 뭔가 문제가 있거나 혹은 세금과 관련이 있거나 얼핏 그런 생각이 떠오르긴 해요. 세금과 관련된 부분은 저는 돈의 이 건에서 저도 이제 변호사로서 네. 약간 이혼 사건도 많이 해봤지만은, 그러니까 이 사건을 우리가 뒤에 보면 이 부부가 이제 나중에 이혼을 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다고 한다면 이혼이라는 것이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경우도 있고 오랫동안 부부 생활이 조금 온전치 못하는 경우에 누적돼서 그럴 수도 있거든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그냥 추정입니다. 이건 제가 그냥 추정을 해보건데 당시부터 약간 부부 관계가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닐까. 그래서 네. 이걸 재산 분할 형태로 예. 그냥 증여를 했었다고 저는 보여요. 아, 재산 분할로 증여를 네, 했다. 그러니까 여기서 돈의 흐름은 다 나타납니다. 네. 여기서 돈을 감추려고 하거나 아니면 세금을 탈세하려거나 하는 것들은 안 나오거든요. 여기 네. 보면 돈을 집을 사고 팔고 증여하고 이런 것들은 어떤 표면상 다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그런 부분은 없는데, 그러니까 지금 아까 곽상도 의원이 당시에 제기를 한 것도 왜 증여 봐서 팔았냐, 네. 그냥 본인이 팔면 되지 네.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재산 분할 형태로 한 거이라고 보고요. 근데 갑자기 취업이 되면서 이것을 팔고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네. 저는 증여받은 것을 팔고 나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건만 관련해가지고는 돈의 흐름이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내부적인 사정, 그 부부가 가지고 있던 내부적인 사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좀 내밀한 영역이라서 본인들 당사자가 밝히지 않는 한은 알 수는 없을 것 같고, 근데 이걸 가지고 의혹이 있다, 아니면 세금 덜 탈세하려고 한 것은 아니냐라는 것 등의 어떤 전제는 좀 성립하지 않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어떤 이제 사회적 사건이 있든지 나중에 기자들은 그 흐름이 자연스러운가 그렇지 않은가 이제 이걸 들여다볼 때가 많습니다. 자연스럽지 않고 어느 한 부분이 툭 튀거나 연결고리가 끊기면 거기에는 반드시 부적절한 그 무엇 또는 불법적인 그 무엇이 끼어있기 마련이다. 이런 추정을 해보는 거거든요. 문다혜 씨의 수상한 행적이 또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궁금한 것은 집을 팔고 또 새로 집을 샀는데 거기에서 매수 차익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얘기 알아봅니다. 최 기자. 네, 지금 앞서 설명드렸듯이 이 문다혜 씨가 지난 2018년 7월 10일에 이 구기동 빌라를 5억 1천만 원에 매도를 했거든요. 네. 그런데 불과 한 10여 개월 만에 이 빌라보다 2억 5천만이 비싼 다가구 주택을 영등포구에다가 산 겁니다. 그 7억 6천만 원에 매입을 해서 그 당시 곽상도 의원도 마찬가지고 갑자기 외국에 있던 문다혜 씨가 2억여 원의 돈이 어디서 나서 10개월 만에 2억이나 더 비싼 7억 원짜리의 빌라를 살 수가 있었느냐, 이런 의혹이 제기가 됐었는데, 그 이후로 이 1년 9개월여 만에 이 집을 다시 팔면서 시세 차익으로 1억 4천만 원을 다시 벌어들인 것이 드러나게 된 겁니다. 네. 이 주택을 매수한 지 1년은 만이었던 2020년 5월 21일에 그 서울시에서 지구단위 계획 구역으로 지정이 되거든요. 네. 그 인근에 있었던 이 빌라를 하루 만에 팔게 되면서 약 1억 4천만 원의 차익을 얻었다, 이런 사실까지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서울시에서 부동산 대책이 나온 직후에 그 돈을 팔았다면은 이 부동산을 구입한 의도가 어디에 있었느냐, 이런 의문도 가능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이런 계획이 발표될 것을 미리 인지하고 네. 이 빌라를 매입하고, 실제 이 이사 부동산 대책이 변창흠 당시 국토부 장관이 2월 4일 날 발표를 했는데 그 하루 뒤인 2월 5일 날 이 빌라를 팔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경위 자체도 조금 석연치 않다. 이 지구 단위 계획이 발표될 계획이었다면 호가는 아마 그 전부터, 훨씬 몇 달 전부터 그 지역과 그 인근에는 소문이 다 나기 마련인데, 그럼 벌써 부지 그 가격이 뛰기 시작을 하잖아요. 그 일련의 흐름들을 알고 대책 발표 하루 만에 이 집을 1억 원 이상의 시세 차익을 얻고 판 것이 아니냐, 이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고요. 이 지구 단위 계획 지정된 곳도 이 문다혜 씨가 갖고 있던 빌라에서 불과 한 10m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직접적인 혜택을 받다고 보는 것이 맞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여러분께서 다 기억하다시피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그 얼마나 부동산 대책 때문에 논란도 많고 고통도 심했습니까? 그리고 지난 총선 전에도 또 몇몇 국회의원 후보들 부동산 문제 때문에 한참 시끄러웠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새로 나온 얘기를 보니까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문다혜 씨가 그 문재인 정권 때 부동산으로 그렇게 큰 문제가 되고 고통이 잇따르고 하던 그 시절에 그 대통령의 딸이 이제 집을 사고 또 시세 차익을 남기고 실제로 그 집에 살았는지 이제 이런 게 좀 불투명하고 뭐 이런 상황이라고 그래요. 호 대변인께요. 네네. 국민들이 저런 뉴스를 지금 시간이 좀 지났다고 하지만 지금 들어도 아마 깜짝 놀라실 것 같아요. 국민들이 의혹을 가지고 계신 문제는요. 네. 해소를 해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아. 진상을 밝혀야 됩니다. 그리고 네. 만약에 이제 문다혜 씨가 이런 그 의혹과 관련해서 억울하면 네. 그 억울함 풀어줘야 됩니다. 네. 예, 아니면 아닌 대로 결론을 내려줘야 되는 거죠. 네. 저는 그 이상한 점이 한두 군데 있다 정도가 아니라 네.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아. 모든 것이. 네. 아마 이런 일이 지금 정부에서 일어났었다라고 하면 이미 특검 법안이 4번, 5번쯤은 발의가 됐을 겁니다. 자, 이 태국으로 갑자기 가는데 예. 부부가 그런데 그 남편은 타이 이스타젯이라는 이상직 씨가 하는 회사에 항공업과는 아무 경력도 없는 사람이 임원으로 취업을 합니다. 네. 그리고 그 이상직 씨는 그 비슷한 시기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이 됩니다. 네. 누가 봐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또 2년 뒤에는 전주 을에서 공천을 받아서 국회의원이 됩니다. 예. 바로 4년 전에는 다른 그 경쟁자한테 떨어져서 저희 공천을 못 받았었는데 네. 그 경쟁자는 그냥 컷오프 시켜줍니다. 그러니까 그냥 국회의원 배지 달아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 와중에는 그 어간에는 또 집을 사고 팔았었다. 네. 그런데 자금은 어디서 났는지 모르겠는데 청와대 직원들과 3명이나 그 거래한 정황이 포착이 됐다. 예. 이것을 그냥 자연스럽다, 그럴 수 있다라고 납득하는 국민이 우리 국민 중에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의혹은 밝혀져야 됩니다. 의혹은 밝혀져야 되고 문다혜 씨 본인이 여기 대해서 좀 입장을 내놓아야 될 그런 시점이 아닌가 이제 이런 말씀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자, 이런 점에 대해서 결국은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은 그 새로운 집을 문다혜 씨가 샀을 때 이걸 투기라고 봐야 되는지 아니면 어떤 자연스러운 앞으로 뭐 장래 살게 될 집 이런 뭐 구입으로 봐야 될지 이런 점들이 결국은 국민들께서 가장 관심 있게 들여다보는 부분이 아닐까 싶기도 한데요. 최 소장님. 이게 되게 1년 9개월 만에 1억 4천만 원의 시세 차익을 노렸다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아마 국민들이 많이 기억하실 텐데요. 문재인 정부 때 부동산 가격이 5년 정도 5년 안에 2배 정도 뛰었어요. 네. 보통 이제 저도 이제 부동산 정책 같은 걸 같이 하는데 부동산은 실은 이제 경기 변동 주기가 있어요. 네. 그래서 아주 오랫동안 좀 정체돼 있다가 갑자기 쫙 올랐다가 또 떨어졌다가 이렇게 아까 이제 한국 같은 경우 한 12년 정도 주기로 이제 8년 정도 떨어졌다가 4년 동안 한꺼번에 팍 오르는 그런 주기가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 때 그랬고 노무현 정부 때 그랬고 과거 노태우 정부 때 그랬고 그게 네. 다 부동산이 올랐던 주기들인데요. 부동산 경기 변동 사이클인데 네. 그러면 우리 기억을 하면은 문재인 정부 때 10억 하던 아파트가 대략 한 5년 안에 20억 정도 했었어요. 네. 그거는 서울 지역 대부분이 다 그랬었거든요. 비싼 지역은 좀 더 많이 오르고 좀 이제 서울의 변두리 지역은 좀 덜 오르고 그랬는데 그러면 만약에 10억이 20억이 있다고 치면 1년에 2억 정도 오르는 게 일반적인 시세 변화였어 당시에. 네. 그러면 지금 1년 10개월, 1년 9개월 만에 1억 4천만 원 정도가 됐으면 평균 시세 차익보다 시세가 더 적은 거예요. 그래서 실은 네. 대통령의 딸이 되는 현직 대통령의 딸이 되는 사람이 1억 4천만 원의 그 남들보다 더 적은 시세 차익을 노렸다. 그냥 네. 가만히 집만 가지고 있는 사람보다 훨씬 더 영세하게 약간 붕어빵 수준의 시세 차익이라 그럴까요? 그래서 이거를 시세 차익이라 말하는 것 자체가 네. 매우 영세한 아마 지금 여기 출연하시는 분 중에 자가를 가지시는 분이 있는 모르겠지만 그러면 기억을 복귀해 보면 우리 집이 5억이었는데 뭐 10억이 됐고 10억에서 20억 되고 그거 아마 주변에 그 얘기를 다 들었을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를 그리고 또 하나는 문재인 정부 때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게 한 30번 정도 발표했어요. 네. 그러면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지 않은 적이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예. 30번이면 그래서 이제 우리가 너무 낮은 발표를 했다는 게 오히려 이제 비판은 될 수 있을지언정 네. 뭔가 좀 묵직하게 써야 되거든요. 예. 그런데 그러니까 실은 다 이렇게 쪼물딱쪼물딱거리는 이제 발표들이 많았었는데 그러니까 한 해에 6번, 2달에 한 번 꼴이군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검색해가지고 뭐 우리 그 문재인 대통령의 따님이든 아니면 뭐 우리 여기 출연진 중에 누구든 네. 다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정부 정책 부동산적 발표한 지 한 달, 두 달, 세 달 안에 우리가 뭔가를 했을 거야 다. 네. 우리 주변에 사돈의 팔촌 다 포함해가지고. 그래서 그거는 예. 제가 보기에는 이제 이 너무 약간 붕어빵 수준의 지금 시세 차이, 평균 이하의 시세 차이인 네, 거거든요. 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의문을 제기할 수는 있는데 네. 뭔가 좀 그런 의미에서 오히려 약간 좀 석연치 않은 네. 시세 차이라고 표현하기 너무 석연치 않다.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서울 구로구 오류동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러세요. 네. 30년째 거주하고 아파트 보유하고 있는데요. 예. 시세 차익이 뭐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실현된 시세 차익은 0원입니다. 네. 저 같은 사람이 아마 대부분일 겁니다. 1억 4천만 원 시세 차익을 봤는데 붕어빵이다라고 하신 것은 예. 그것을 국민들이 어떻게 납득하겠습니까? 그러나 명백한 거는 그거는 네. 나중에 한번 데이터로 확인해 보면 되는데요. 네. 서울 지역 아파트 가격은 2배 이상 평균 뛰었어요. 네. 평균으로 그렇고 어지간한 강북 지역도 그렇고 참고로 아파트 평균이 지금 현재 11억 정도 됩니다. 네. 현재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예. 이제 아파트 네. 평균 이분은 여기까지 주셨어요. 살고 있는 집에 이제 그 시세가 올랐다. 또 네. 지금은 많이 조정됐습니다. 근데 이분은 그래서 문제인 게 아니지 않습니까? 원래 살던 집이 그만큼 올랐다면 누가 그 대통령 딸이라고 뭐라고 하겠습니까? 갑자기 8개월 만에 2억 5천만 원이 어디서 나서 갑자기 새로운 빌라를 샀는데 그게 또 불과 얼마 만에 1억 4천만 원이 올랐다 팔았다. 이것을 그거하고 비교하시는 것은 적절치 않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최 소장께서는 그 당시에 특히 강남의 이제 아파트 가격이 워낙 처음부터 이제 높았던 그런 곳은 또 시세 차익도 상당히 높게 크게 이제 날 수밖에 없었고 또 그 상승률도 더 높았던 지역이 따로 또 있지요. 지금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문다희 씨가 새로운 집을 샀다는 지역은 상대적으로 봤을 때 그쪽이 꽃등심 고기만큼 크게 올랐다면 이쪽은 붕어빵 아니냐 이런 말씀까지 해주셨는데 자 여기서 궁금한 건 이승환 위원장께 여쭤보겠는데요. 자 국민들은 무엇을 들여다볼까 이런 점 아니겠어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 과정에서 궁금한 게 그 새 집을 할 때 2억 5천이 어디서 나왔나? 그리고 돈이 이제 어디서 시세 차익 나왔느냐? 1억 4천이다라고 하는데 그럼 총 3억 9천, 4억에 가까운 돈이지 않습니까? 굉장히 큰 돈입니다. 이거 그냥 집값 다 올라가지고 같이 오른 거다라고 하기에는 좀 이렇게 부족한 감이 있는 것 같고요. 보통 이렇게 하면은 제가 궁금한 거는 문다희 씨가 2021년 이혼하고 한국 들어와서 청와대에서 같이 살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다면은 대통령의 직계 가족으로서 재산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혼을 해서 독립생계가 가능했다면은 예. 재산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지만 네. 그런데 이때는 별다른 직업도 없었고 부모와 함께 살기 때문에 그 재산 등록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궁금한 게 문다희 씨는 재산 등록 자체를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전에 결혼하기 전에 국회의원이거나 청와대 민정수석일 때도 했을 겁니다. 네. 과연 그때에서 다시 등장해서 나온 그 재산 등록이 일단 됐는지가 궁금하고 네. 그리고 됐다면 이게 얼마의 차이가 있는지가 궁금하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네. 그 남편과의 어떤 분할이나 이런 것도 또 볼 수 있을 텐데 그런데 지금 모든 과정 자체가 석연치 않다는 거는 그 의혹이 계속 증폭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다희 씨가 구입했다는 그 집값 그리고 나중에 팔았다는 집값을 보고 저 정도 가지고 이렇게 크게 문제를 삼나 이런 의견도 있으신가 하면 또 다른 분들은 지금 금액의 다과를 따질 때가 아니다. 그보다 더 근본적으로 대통령 딸이 했던 처신으로서의 문제점에 우리가 초점을 두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을 겁니다. 아무튼 우리 이제 국민들께서는 이 아파트 그리고 뭐 주택 이거에 사고 팔 때 힘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가 이걸 예의주시를 하고 있고 그 과정을 면밀하게 보고 있고 반응 또한 뜨겁습니다. 그런 점에 주안점을 두고 싶습니다.